혹시 아직도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만 하고 계신가요? 걷기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걷기는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심장 전문의들은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탁해지고 심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늘 피곤하며 기억력마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혈관 건강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심장 전문의들이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는, 하지만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심장만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맑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지친 혈관을 깨끗하게 되살려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혈액과 심장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줄 정말 놀라운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걷기 대신 우리 혈액과 심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줄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근력 운동이야, 그냥 걷기나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걷기가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폐기능 강화에 좋다면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을 키워 혈액순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이 뿜어내지만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근육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피를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쪽에 정체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튼튼한 근육은 단순히 힘만 세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이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데, 근육 운동을 통해 이러한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 다치거나 근육통이 심할까 봐 걱정하시지만, 맨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의자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의자 끝에 앉아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번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가 보세요. 또 하나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어깨 너비만큼 팔을 벌려 벽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미는 동작입니다. 가슴과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종아리 들기도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운동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인데,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아령 대신 물통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이두근 운동이나 허리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등 근육을 강화하는 슈퍼맨 자세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붙고 몸이 가벼워지며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력 운동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 심장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최고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액과 심장을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을 젊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지방산이지만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오메가3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혈액이 엉기는 것을 막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에 윤활유를 쳐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오메가3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멸치 등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을 일주일에 우 3번 정도 구이, 조림 등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인 들기름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기름은 오메가3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액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생들기름 한 숟갈을 드시거나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아마씨 같은 견과류도 오메가3가 풍부하니 간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에게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복식 호흡입니다.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내쉴 때 배가 꺼지게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짧은 마음 챙김 시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게 명상할 필요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차의 향과 온기에 집중하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새소리나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비결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약입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의 약 90%가 물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축되어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아 물 마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혈액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관 내에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시작으로 식사 전후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에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얇게 썬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 마시거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신의 활동량과 날씨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은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알면서도 쉽게 잠 못 들거나 잠들어도 자주 깨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수면은 심장에게 회복의 시간이며 혈액과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심장 박동수와 혈압은 낮아져 심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심장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과식이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낮에는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심장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고 혈액순환을 최적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혈액과 심장을 위한 다섯 가지 보석 같은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걷기 외에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을 키워 심장 부담을 줄이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어서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복식 호흡과 마음 챙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인 충분한 수분 섭취의 필요성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회복하고 혈관이 건강해지는 필수 시간인 양질의 수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하지? 하고 생각하며 벌써부터 피곤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매일 걷는 습관에 근력 운동을 단 5분이라도 추가하고 저녁 식사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시도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영상 끝에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심장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이나 음식 섭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이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방법이 있어도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바로 가장 위대한 심장 전문의이자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난 이미 늦었어.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물론 혈액까지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행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심장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액과 심장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심장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삶을 살아갑시다.